게요. 네. 암 치료의 급소 3장.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암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7가지 원인. 수년 전 케냐에서 의료봉사를 할 때 일이다. 마사이족을 진료하다가 위암에 걸린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위암이 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을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다. 누가 보아도 위암이었다. 얼마나 됐는지 물었더니 20년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나 그 여성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년 동안 암을 갖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 여성은 그것이 암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그 여성에게 암은 별 의미가 없다. 설명을 해주어도 암이 무엇인지 모르니 암에 대해 공포 따위를 느낄 리 만무하다. 암세포가 1kg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체 조직 중에서 정상 조직이 60kg이고 암이 1kg인 경우에도 정상 조직이 암세포를 당해내지 못한다. 60대 1의 싸움인데 왜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암 환자가 공포와 절망과 자포자기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죽어 있기 때문이다. 암 환자는 왜 인생을 포기하고 암에게 몸을 내어줄까? 7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자포자기와 절망감이다. 두 번째는 무지이다. 암에 대해 잘 몰라서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알면 살 수 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이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감염으로 많이 죽는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렴과 폐혈증과 같은 감염성, 감염성 염증 질환이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암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상실감이다. 다섯 번째는 영양실조이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한 감정의 응어리는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면 암 발생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치유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곱 번째는 삶에 대해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허무함이다.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7가지가 암 환자들이 암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주된 원인이다. 우리는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암 자체의 세력보다 스스로 먼저 죽었다고 생각하는 좌절감에 사로잡힌다. 이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최일봉 박사가 쓴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에 공감한다. 내가 만난 많은 암 환자들 중에서도 암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기보다 암으로부터 파생된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암 환자는 자포자기와 자기 비하 때문에 죽는다. 한 후배가 장인인 암과 투병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대장암 말기 환자였던 장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가족과 의료진의 철통 보완으로 환자는 자신의 상태가 초기 대장암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수술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이후 환자는 급속도로 회복되었고 정상적으로 출근도 하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누가 봐도 정상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말기 암 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날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인간의 신념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암에 대한 태도가 암 자체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에 눈을 떴다. 암은 사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 암세포가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게 한다. 갈등이 깊고 길수록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힘을 잃고 암이라는 강력한 적 앞에 허점을 보이고 허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만다. 이는 암과의 기싸움에서 완패해 적과 싸워 보기도 전에
자폭하는 것이 격이다. 암과의 기싸움은 우울하고 위축된 마음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 긍정적인 태도를 되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판가름이 난다. 고창순,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 사람들은 일단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암에 걸렸다고 해도 살아남을 확률은 50%가 넘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암등록본부의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2017년에서 2021년 기준으로 5년 생존율이 72.1%이다. 5년 생존율이 중요한 이유는 암 환자가 5년 동안 암에 걸리지 않으면 치료된 것으로 보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5년이 지나도 암이 재발하거나 새로운 암이 생길 수도 있다. 위와 동일한 자료에서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무려 100.1%이다. 그래서 갑상선암에 걸린 것으로 진단되면 나는 축하합니다라고 말한다. 그 말은 암 가운데 가장 약한 암에 걸렸기 때문이다. 유방암도 생존율이 93.8%나 된다. 물론 10년 생존율을 계산하면 생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한다. 두 가지 암의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진단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쉽게 보이고 만져져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암에 걸렸다고 해도 죽을 가능성보다는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읽어야 돼서 국내 암 환자 5년 생존율. 국내 암 환자 5년 생존율. 최근 5년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2.1%로 10명 중 7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1년에서 2005년은 17.9%, 2006년에서 2010년 대비 6.6% 증가. 남녀별 5년 생존율은 여자가 78.2%, 남자가 66.1%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암종별 최근 생존율을 살펴보면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 100.1%, 전립선암 96.0%, 유방암 93.8%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은 39.3%, 폐암은 38.5%,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은 28.9%, 췌장암 15.9%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 시행 이전인 1993년에서 1995년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암종에서 5년 생존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전립선암은 36.9%, 위암은 34.0%, 간암은 27.5%의 5년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약 10년 전, 2006년에서 2010년인 약 10년 전 대비 생존율이 10%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 38.5%, 18.2% 증가, 간암은 39.3%, 11.0% 증가, 위암은 77.9%, 9.5% 증가하였다. 암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죽는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암 환자이다. 다만 인체의 면역력 때문에 암이 자라지 않는 것이다. 면역력이 암보다 강하면 암은 잠재되어 있고 암이 면역력보다 강하면 암은 성장한다. 나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깨우라고 권한다. 몸을 활성화시켜 잠자고 있는 면역 기능을 스위치를 켜라고 강력하게 권한다. 치유의 최종 목표는 환자 스스로 자기 몸을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여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는 갑작스럽게 유전자가 손상되어 이상세포가 출현함으로써 세포 주기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세포의 분열과 성장이 적정선에서 멈추지 않고 변형 단백질로 인해 무제한으로 계속 제멋대로 증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암의 정체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런 이상세포는 하루에 300에서 400개씩은 생긴다고 한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하루에 3,000개씩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사람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60조 개에 이르는 몸세포 가운데 어느 곳에선가 이상세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고창순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 58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 안에서는 수많은 자극에 의해 매일 수많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다.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신체 내에서 생성되는 암세포를 1천만 개까지 파괴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저항력이 무너지면 암세포를 파괴하지 못하게 되어 암이 발생한다. 암 환자는 영양실조로 죽는다. 암 예방식과 암 치료식은 엄밀히 말해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원인요법의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모든 암 환자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다만 암 환자의 특수한 상황, 즉 과도한 체력 저하나 영양실조 상태를 고려할 때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 후 의사들이 아무거나 잘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문제고 식욕이 없는 장기 투병자나 말기암 환자에게 무조건 자연식을 하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환자들은 좋아하는 음식과 몸에 좋은 음식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나는 잘 먹어야 이긴다는 쪽에 손을 들고 있다. 암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먹어두어야 힘이 나고 암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특정한 음식이 몸에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밸런스 시기를 권유한다. 언니 소리 음소거 됐어요? 약이든 음식이든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 것은 몸의 생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보통 암 발생의 30에서 40% 정도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식습관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를 60%까지 보는 학자도 있다. 우리 몸속에서 매일 새로 생겨나는 암이라는 이상세포는 수백 개인데 균형 잡힌 식습관은 이 이상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왕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바른 식습관은 매일 부작용 없는 항암제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바른 식습관과 함께 좋은 공기, 좋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내가 암을 이겨낸 비결이다. 고창순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 고 박사님의 암 투병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암 환자는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박사님은 잘 먹는다는 것을 골고루 먹는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종종 홍삼을 먹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홍삼이 암을 키운다는 것이다. 모든 음식은 암세포와 정상세포에게 영향을 공급한다. 그러나 홍삼의 사포닌은 강력한 항암 효과, 암 성장 억제 효과, 암 전이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미 관련된 논문만 해도 수백 편이 나와 있다. 홍삼을 많이 먹을수록 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암을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암 환자에게 홍삼을 금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암 환자는 무의미한 삶에 대한 고통으로 죽는다. 경이의 감정이 갖는 치유 효과. 의과대학 3학년 때의 일이다. 서울대 병원에서 실습을 하던 중 알게 된 한 여성 환자가 있었다. 그녀는 유방암이 재발되어 입원했는데 폐에 암이 전이되어 매우 힘든 상황에서 투병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무리 아파도 찬송가만 들으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 환자를 보면서 나는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 인간이 갖는 경의의 감정에는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결국 뼈와 폐 등 전신에 암이 전이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만큼 도저히 희망이 없던 상황에서 그녀는 초월적인 존재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현대 의학의 메카라고 하는 서울대병원에서 일어난 전설적인 사건이다. 그 이후 그녀는 암병동을 찾아다니며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상담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초월적인 존재와의 영적인 교감은 경이의 감정을 느끼는 영적 세계를 이끌고 스트레스나 불안이 없는 평강, 환희, 깨달음을 체험하게 한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직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이끈다. 암 환자에게는 이런 경이로움을 느끼는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의의 감정을 경험할수록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고 암에 대한 집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삶을 꿈꾸며 여유를 잃지 않게 된다. 현대의학에서는 포기했지만 기적적으로 완치에 이른 환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현대의학의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만을 통과하고도 완치에 이른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완치를 경험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자연식 위주의 식이요법을 하고 현대의학과 더불어 보완대체의학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총체적 치료를 시도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 자기보다 더 큰 초월적 존재를 경험할 때 얻는 경이의 감정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암 환자는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주는 고통과 맞서 싸우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무기력과 우울의 늪으로 쉽게 빠져든다. 암이 주는 신체적 고통에서 파생되는 정신적 고통, 즉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고통에서 헤어날 수만 있다면 암 환자는 힘겨운 암 치료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암이 주는 고통을 통해 인생의 더 큰 의미를 발견한다면 암은 별것 아닌 것이 된다. 암이 주는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 나는 암 환우들을 돌보면서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헤매던 분들이 자기의 존재를 초월하는 경의의 감정의 정상을 체험하고 나서 무의미한 인생에 대한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나는 50세에 미국 콜로라도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광활한 대자연의 신비 속에서 경이의 감정을 느끼며 나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대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곳 콜로라도에서는 빛과 구름, 대자연의 다채로운 빛깔이 한데 어우러져 하루 종일 시시각각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낸다. 그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루 종일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때 느끼는 창조주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경의의 감정을 느끼도록 이끈다. 많은 손님이 왔다 갔는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심신의 회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경의의 감정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꿈꾸며 삶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묘약이다. 브레이크아웃과 내려놓음의 위력.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장 전문의이자 심신의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허버트 벤슨 박사는 질병 치료의 영성의 과학적 원리를 접목한 초기 연구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이완 반응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명상의 생리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인물이다. 이완 반응이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투쟁, 도피 반응과 반대되는 생리적 상태로 심박수, 대사율, 호흡률을 감소시켜 신체를 이완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심신의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에 예방에 힘썼다. 그는 심신의학 분야에서 총 12권의 저서를 집필하여 총 500만 부 이상을 판매 기록을 세웠다. 그의 연구는 현대의학에서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버트 벤슨 박사는 그의 저서 브레이크 아웃 원리 내면의 스위치를 통해 스트레스의 반응을 이완 반응으로 전환하여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설명한다. 곧 경이로움을 느끼는 감정, 정상 체험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는 스트레스가 초월한 새로운 반응 교감 신경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때 뇌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창의적 생각이 막 튀어나오고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갑자기 해결책을 찾아내는 브레이크 아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벤슨 박사에 의하면 바로 이 순간 뇌 속에서 기체 물질이 일산화질소가 방출되는데 이것이 과거부터 지속되어 오던 탄성을 깨트리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때 방출되는 일산화질소는 명상, 기도, 경이로움과 같은 긍정적 감정 상태에서 생성될 수 있으며 다른 생체 신호 전달 물질과 달리 기체 상태로 생체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 이 물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면역력을 높이며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벤슨 박사는 암 환자들에게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불리는 정상 체험, 경의 감정하기를 권한다. 정성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생각과 감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즉, 영혼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내려놓음은 죽음 체험이고 브레이크 아웃은 부활 체험이다. 이 체험은 삶의 전면적 향상을 가져다주는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전보다 놀라운 지적, 정서적, 창조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체력 증진 효과가 나타난다. 과거의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깊은 경의의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 브레이크 아웃에 이르는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그로 인한 고통과 혼란으로 몸부림치는 단계이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단계는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방아쇠를 잡아당기듯 스트레스를 떠나보내는 단계이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단계이다. 스트레스를 초래한 과거의 사고방식까지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른다. 3단계는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아웃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강력하고 초월적인 존재와의 조우를 통해 경의의 감정을 느끼고 몸과 마음의 깊은 치유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3단계에서는 자기 정체성의 재인식, 창조성 향상, 생산성 향상, 운동 능력 향상, 생동감, 초월성 등을 경험하게 된다. 4단계는 삶의 질이 모든 면에서 향상되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암 환자가 이를 이기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어 스트레스를 아주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게 된다. 브레이크아웃의 원리 1단계 갈등 스트레스 2단계 내려놓음 방아쇠 3단계 정상체험 브레이크아웃 4단계 새로운 삶 질적 향상 죽음을 수용하고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 치유의 전환점. 암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나는 여유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 죽음까지도 수용할 만큼 마음이 넉넉해지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반전이 일어난다.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집착할수록 마음이 초조해져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점점 더 나약해져서 암과의 사투에서 패배하게 된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쌍용그룹의 최연소 이사가 되어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을 암 환자로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간암에 걸려 나를 찾아왔는데 첫 인상이 아주 강했다. 그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암이라는 질병으로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이런 상황에서 암세포가 더 잘 자라게 된다. 진단해 보니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면 충분히 3년에서 5년은 더 살 수 있는 몸 상태였는데 단 1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암 환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죽음을 수용하여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답을 얻고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명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암이라는 질병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직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때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죽음이 주는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